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CNR 코리아 이재준 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글로벌 이슈부터 해서 이제 국내 시장 투자 전략까지 다 차근차근 세워볼 텐데 일단 글로벌 이슈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중국의 GDP 발표가 났습니다. 물론 28년의 최저치라고 하긴 하나 시장에서 예상했던 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에 별로 반응이 없는 걸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봤던 컨센서스가 4분기 GDP는 6.45%였습니다. 네. 근데 6.6%가 나왔죠. 오히려 그 전에까지 11시에 발표를 했는데 11시 전까지는 지수가 조금은 약보합세에서 조금 머물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가 발표한 후에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현재 주가의 흐름도 코스피는 강보합세에서 현재 있고 지금 현재는 수급상으로는 역시 반도체 쪽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필두로 해가지고 반도체 매수세가 좀 계속해서 세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모습인데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도 오늘 같은 경우 현재 시간 0.5%대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자 보면은 일단 4분기 GDP는 이 무역 전쟁에 대한 실물 경기에 대한 타격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수출도 이루어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위험 통화들이나 이런 쪽에서 위안화가 강세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는 것도 타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중국의 이 GDP는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1분기가 도래하면서 1분기 때도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어느 정도에 대한 무역경제 합의안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1분기가 좀 확인을 해야 된다. 다만 좀 기대감에 있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좀 좋은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아질 분위기가 나타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경기 부양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지준율 인하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계속 지방정부에서 양해를 더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지방 부채 특수채를 더 발행을 한다는 거. 그럼 시중에 유동성을 더 풀겠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중국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저점에서 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중국이 어려운 게 그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낸다는 거는 그림자 금융이 또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해서요. 이게 뭐 어디까지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림자 금융이 또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한지 이런 걸 또 보면서 투자해야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고 브렉시트 플랜 B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이게 브렉시트 플랜 B까지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노딜에 대한 노딜 브렉시트 가장 최악의 상황이죠. 노딜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시장에 좀 안도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봤었을 때는 유로존 정치 변수가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과거 사례를 봤었을 때 정치적 혼란이 발생을 했었을 때는 항상 증시의 저가 매수로 기회로 반영됐을 때가 많았습니다. 2011년에 그리스 사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 유로존 재정 위기, 그다음에 2014년 그렉시트, 그다음에 2016년 브렉시트. 이 부분이 다 정치적인 부분에서 발생을 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다시 한번 반등을 나왔다라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발생한다라는 건 없죠. 다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메이 총리가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소프트 브렉시트로 가는 방향.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지금 결국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더 연장을 해가지고 여야 간에 이제 좀 타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협상안이 나오는 이 소프트 브렉시트, 결국은 브렉시트를 가지만 협상안이 나올 수 있는 부분. 두 번째는 아예 3월 29일 날 그냥 이 브렉시트 탈퇴. 이 탈퇴고 세 번째는 그게 노딜 브렉시트죠. 세 번째가 브렉시트 찬반을 물어보는 제2차 국민 투표를 다시 한 번 더 진행하는 건데 결국은 지금 현재 그 브렉시트 수정 협상안 의회에서 비준을 이제 승인을 받으려면은 전체 639석이 있는데 그 중에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됩니다. 240 그러니까 320석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브 앤 테이크로 해서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결국은 EU 입장에서도 역시 영국과의 재협상을 통해서 신중하고도 완만하게 이제 속도로 해서 결별 과정을 거치는 방법이 아무래도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소프트 브렉시트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지수나 이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가장 유동성 공급 정책,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게 되기 때문에 이 브렉시트를 좀 상쇄시키고도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나타날 것 같고요. 이 브렉시트를 아무래도 오늘 나오는데 이 결국은 조금 더 연장하는 분위기로 가게 된다면은 시장은 아무래도 좀 더 긍정적인 뉴스로 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악재 요인이 얼만큼 우리 시장을 많이 짓누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려봤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짓누르는 것보다는 이제 그래도 외국인들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시장에 자금이 더 들어올 가능성에 또 높은 점수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매수에 들어설 수 있을까를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매도를 보였었는데 장중에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까지 친다면 9일 연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 외국인 매수 유입될까요? 네, 1월 달 수급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은 네. 전체 코스피 지수에서 1월 2일부터 현재까지를 보면 1조 2,50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중에 대형주가 네. 1조 4천억을 매수했는데 네. 1조 2천억이 대형주에 쏠림이 갔어요. 거기서도 전기전자에 1조 1천억이 들어갔습니다. 1,500억. 삼성전자 샀다는 얘기네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 전기전자 섹터의 업종이 다 분류가 되거든요. 포함이 네. 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다 걸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부 건설업종에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쏠림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 다른 섹터에 대해서는 거래가 나오지 않고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정이 나타났고요. 오히려 반도체 섹터가 올라가고 인해서 1월 달 들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일단 히스토리를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외국인 매수가 지속해서 나올 수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외국인 매수세 자체는 그렇게 큰 높은 가격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보다 계속해서 매수했던 단가 자체는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아직까지 충분히 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무래도 어떤 업종이 되냐라는 건 주도주가 현재 반도체가 되고 있죠. 1월 달에는. 그 아무래도 결국은 CES 이후로 조금 변곡점이 발생했다고 터닝 포인트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데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일단락에 대한 재고 소진과 그래서 2분기부터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CSS에 대한 4차 산업 관련주들이 그래서 공개했던 부분 그다음에 2월 20일 날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과 폴더블 스마트폰 공개 LG전자에도 이제 폴더블폰 또 출시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었을 때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매수세가 좀 갈 수 있는 강한 또 단기 모멘텀이 좀 실렸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조정이 나오려도 외국인 매수세는 반도체 섹터에 조금 더 포션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을 좀 따라 사도 될 것인가? 지금 시점에서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만 보더라도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삼성중공업 들어가 있고요. 삼성전자 들어가 있고 LG 디스플레이, 뭐 대우건설, 한국전력 이렇게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대형주 쪽으로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종목들 지금 사도 될까요? 조선주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네네. 조선주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서 뭐 해양 플랜트 쪽 LNG 쪽 관련돼서 수주가 좀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선업에 대한 좀 매수세가 붙는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또 하루 있다가 또 바뀔 수가 있죠. 그래도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반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거는 위에서 계속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시장가를 올리고 있다는 거는 계속해서 평균 단가가 외국인 입장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겠죠. 네네. 네. 근데 지금 외국인이 뭐 5%, 10% 정도에 대한 수익률을 보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3월 달까지에 대한 갤럭시 S10이 기대감, 그다음에 아이폰, 이제 애플도 수익성 전환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지금 외국인이 좋아하는 업종은 따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밸류에이션으로 매력이 있는 업종이라고 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2018년 실적을 바탕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연간 실적은 좋았거든요. 연간 실적으로 따졌을 때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을 봤었을 때 이 PER, 밸류에이션 수준분이 계속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이 반도체 그리고 시장이 하락했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게 낙폭값의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밸류에이션을 좀 찾아가지고 업종을 좀 피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디스플레이도 하나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예. IT와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을 꼽아 주신 겁니다. 자, 바이오주는 어떨까요? 셀트리온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셀트리온 지금 주가 제가 확인은 안 되는데 20만 원 아마 깨졌을 겁니다. 장중에 아마 깨졌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기업들은 또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요. 바이오주는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바이오주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 대금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순환매가 좀 발생을 하고 그렇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이슈가 소멸을 되고 나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순환매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지금 현재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네. 미국도 어닝 시즌이고 우리나라도 4분기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실적 확인 후에 바이오 업종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존슨앤드존슨 4분기 실적 발표 예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월별마다 보툴리눔 관련해서 그 수출액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보툴리눔이 뭐냐면은 결국 미용에 쓰는 보톡스 관련된 미용 관련된 이제 약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보툴리눔이 계속해서 수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중국 쪽 관련해서 수요가 나오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미용이 증가를 하고 있어 보톡스, 미용 뭐 지금 편두통에도 이제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툴리눔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큰 시장이 나타날 것이라 보고 있어서 결국은 2030년까지는 지금 중국 시장이 한 82조 정도 기록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커 보이지만 지금 제약바이오가 가지 않는 이유는 실적이 조금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인즉슨 4분기 때도 R&D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흔히 말해서 판관비나 연구개발비 쪽에서 계속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매출이 좀 나오긴 해도 결국은 이 순익 측면에서는 아직 흑자 전환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확인 작업이 들어가야지 오히려 좀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크죠. 근데 결국 셀트리온 실적 발표가 나타나고 나서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바이오 투심이 약해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준이 그렇게 만약에 지금 바이오를 접근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좀 매수 기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분할 매수에 좀 접근으로 봤었을 때는 바이오 셀트리온도 좀 충분히 접근할 만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이오 전제에 대한 일단은 그 실적 확인이 제일 우선순위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3월 달에 있을 또 학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뭐 테마나 이슈는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준 과장의 그 비율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글로벌 대외적인 요인은 우리나라의 자금이 그래도 안 들어오지는 않게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금이 들어올 거다라고 보신 거고요. 그렇다면 어디로 들어오느냐라고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가치를 좀 평가를 해서 IT 쪽,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으로 들어올 텐데 바이오 업종의 경우에는 실적을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걸 모든 걸 통틀어서 저희가 투자 전략으로 한번 총합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혹시나 대외적인 리스크로 발생을 했을 때 가격 조정이 발생한다면은 네. 매수를 하고 3월달, 4월달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이오는 아무래도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2월달이 돼서 2월 중순이 돼 설 구정이 끝나고 나서의 실적 확인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를 해소한 이후에 들어가도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클로즈업 CNR 코리아 이재준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함께 인사를 드릴 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